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뭐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서 좀 우중충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날씨인 것 같아요. 운동들 하세요. 제발 좀. 에? 밖에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좌측엔 갈대 숲이 그냥 키를 넘고 오른쪽에 그냥 푸른 숲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를 자전거 타고 쫙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 얼마나 멋있는가. 외국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은 데 많아요. 영화 같은데. 영화 장면 같이 그러지. 쫙 그런 곳이 자전거 타는 맛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가서 운동도 하세요. 우리 요 사무실 앞에도 그늘이 굉장히 좋아요. 이 양아치 비둘기들이 있어서 그렇지 뭐 그놈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뭐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최적의 좋은 운동할 수 있는 날씨다. 그래서 이때 운동을 마음껏 해서 좀 마음도 건강하게 그다음에 육체도 건강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간에 독소가 쌓이면 뭐 어떻게 되나요? 간에 독소가 쌓이면 간이 병들고 결국은 간이 병들어서 죽어비리는 거지 뭘 그걸 물어봐. 에? 간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의 화학 물질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간이 손상이 되면 체내의 생리 과정을 통해서 생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 속에 노폐물이 걸러지고 배출돼야 되는데 걸러지지도 않고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노폐물들이 혈액을 타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이 간은 80%가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죽을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독소가 쌓이면 오줌, 눈, 피부가 짙은 노란색이 뜹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누리끼리 합니다. 이 흰자위가 누리끼리 해져요. 그래서 간이 약하면 소변 색깔이 우선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을 띈다. 물론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카스나 뭐 이런 그 드링크제를 먹어도 오줌을 보면 노랗습니다. 그리고 뭐 라면들 이거 먹으면 노랗습니다. 그만큼 라면 이런 드링크제 이런 것들을 먹으면 간이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투명한 노란색을 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에 독소가 쌓이고 기능이 저하되면 빌리루빈이라는 이런 색소가 주변에 녹아들어서 색이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이 돼요. 그리고 흰자위가 또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빌리루빈이 뭐냐 이게? 이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120일을 살고 수명을 다하면 이게 죽어버리죠. 120일 사는 거니까 수명이 다하고 소멸시에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이게 빌리루빈이에요. 그래서 이 빌리루빈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서 생성돼서 간으로 전달돼서 해독작용을 거쳐서 담즙으로 이렇게 배출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간이 손상이 되면 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빌리루빈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체내의 빌리루빈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소변, 눈, 피부에 노란 색깔로 이렇게 뒤덮이는 거죠. 그래서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황달이 나타나거나 피부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오줌이 짙은 갈색이 된다라고 하면 간 기능이 손상돼서 빌리루빈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또 간에 문제가 생기면 복부가 팽만, 배가 빵빵해지고 소화불량, 입냄새도 심하게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우리가 위장장애로만 소화불량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서 담즙 분비의 기능 이상이 생기면 무산증이라 해서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그땐 윗배가 더부룩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은 담즙을 통해서 지방을 분해 소화와 흡수를 돕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간에 노폐물이 쌓이면 배에 빵빵하게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과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증상들을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피부 색깔이 누르끼리하다, 또 이 흰자위가 누렇다라고 하면 황달이 오고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식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도 계속 피곤이 누적되는 겁니다. 이것은 혈액 중에 독성 물질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런 자도 피곤이 계속된다면 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불안이 또 겹쳐도 피곤하고 잠을 많이 자고 또 자도 뭐 잔 것 같지 않고 계속 피곤할 수 있고, 수면 장애로 인한 피로감 또는 다른 질환으로 의한 이런 피로감이 누적된 것과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간의 기능이 이상이 되면 무산증, 이 담즙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상에 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에 붉은 거미다리 형상의 거미상 혈관종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정확한 의학용어는 성망상 혈관종, 여기 핏줄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데 저한테 오신 분 어떤 분이 여기 우측 뺨에 이렇게 뭐 핏줄이 보이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거미상 혈관종. 이렇게 몸에 거미상 혈관종이 나타나는 경우는 간경화를 이렇게 의심해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진행될 때는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굽혀보면 이게 잘 안 굽혀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에 무리가 가면 혈액 응고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얼굴, 팔, 다리 등 노출이 많은 부위에 이 거미상 혈관종 같은 붉은 거미다리 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간에 무리가 가면 혈액 응고 기능이 이상이 생긴다. 이것은 혈소판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소판 기능이 떨어질 때는 몸에 모리알 같은 이런 빨간 반점이 여기저기 등가죽에 뭐 이런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몸에 빨간 반점, 조그만 모리알 같은 점이 생기면 지금 나는 간 기능이 약해지고 혈소판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성질이 더러워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상복부, 간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복부에 여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거나 여기가 불편하거나 하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짐으로써 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마구잡이로 그 홈쇼핑이나 뭐 여기저기 어깨너머로 주워도 남이 뭐 좋다고 해서 그런 그 마구잡이 먹는 식품들, 이것도 간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자신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지 않는 건강식품도 이 간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또 뭐지 그 의료보험 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뭐 쓸데없는 약들 자꾸 주워 먹는 사람들, 그것도 역시 신장과 간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무분별한 마구잡이 이런 식품이나 약품 섭취로 체내에 들어온 물질들도 역시 간 기능을 망가뜨린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쁜 식단, 나쁜 약물들도 오랜 동안 누적 시에 역시 간 기능을 저하시킨다. 그러면 나쁜 식단이 뭐냐 이게요. 신선한 야채, 과일은 좋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그 다음에 정제된 설탕, 밀가루가 함유된 이러한 유제품, 그 다음에 과음, 이런 것도 전부 다 간 기능을 손상시키는 나쁜 음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식을 좀 줄이자. 그래야 간 기능이 회복이 돼서 피로 물질을
분해, 피로물질 젖산 이런 것들을 분해 배출해서 건강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예방하는 데 힘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지방간은 섬유종으로 발전되고 또 간암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손바닥을 펴보면 여기에 하얗고 빨간 모래알 같은 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쥐었다가 쫙 폈을 때 여기에 하얗고 빨간 이런 붉은 모래알 같은 점들이 총총총총 박혀 있으면 그건 지방간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이건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간에 어쨌든 지방간입니다. 이런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섬유종으로 발전되고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지방간을 줄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또 질문이 또 나와요. 이거 끈적끈적해요. 일단은 칼로리를 줄이고 저칼로리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먹는 이러한 음식들은 전부 다 튀기고 뭐 볶고 하는 것들은 저영양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저칼로리 고영양 음식으로 바꿔야 간이 휴식을 할 수 있고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게 아까 여기 했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정제된 설탕, 이런 밀가루가 들어간 유제품들 이런 것들이 아닌 순수한 자연의 음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생식이에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즉 간 기능을 보강하는 배합비율을 달리하는 이러한 체질 생식을 먹는다면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어떤 문제 황달이나 또 뭐 여기 검상 혈관종 그다음에 뭐 피로 누적 뭐 빌리루빈 뭐 복부 팽만 소화불량 이런 입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고영양 저칼로리 음식은 바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배합비율을 달리한 이런 생식이 최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속에 이미 생성된 노폐물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버리는 부항살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다. 그리고 이런 간 기능이 저하되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몸이 차가워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책 그것은 바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뭐 모래밭을 밟든 맨땅을 밟든 빨래판을 밟든 이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한다면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무슨 황달이나 그 다음에 식욕부진이나 복부 팽만이나 그 다음에 얼굴, 팔, 다리 이런 데 있는 검상 혈관종이나 몸에 모래알 같이 이렇게 뭐 혈수판이 낮아져서 혈액 응고 기능이 저하된 이런 뭐 혈수판이 깨져가지고 혈수판 기능이 저하돼서 몸에 모래알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점에서 또 한번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 어떻냐고 물어보며 괜찮다고 들이대는 남자 미스터박이었습니다. 오늘 저한테 질문하신 이 간에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신 분 이제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독소가 쌓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그런 조금 2단계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건강법이고 두 번째는 독소가 쌓였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이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대책 그것이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게 내 간 기능이 저하됐다면 내 체질과 간 기능 저하를 보강할 수 있는 생식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부항살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서 어떻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면 이런 간 기능으로 인해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뭐
독소가 쌓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간에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을 정리했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아시겠습니까?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화이팅!